여수시가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새인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날아왔습니다. 다른 곳보다 환경 보존이 좋은 순천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3,300여 마리가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미크론 방역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접종 완료자로 음성이 나와도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격리시설에서 열흘 동안 격리됩니다. 도로에서 접촉사고 피해 현장을 살피던 50대가 같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트럭 운전자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에서는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순천 7명, 광양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명의 광양 확진자는 어제에 이은 목욕탕발 감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의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순천 확진자 9명 중에는 시청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방역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한 접종 완료자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격리시설에서 열흘 동안 격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접종 완료자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하지 않고 일주일 후 진단검사만 받으면 됐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네팔과 독일에서 어제 입국해 양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의 검체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여수시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교가 놓이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는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 전망 좋은 해오름 언덕에 VR 체험관과 카페, 포토존 등을 갖춘 힐링 쉼터 더 섬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화양면 나진리에는 도전과 체험, 자연과 휴식을 모아놓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테마파크가 착공했습니다. 2025년까지 2,300억 원이 투자되는 복합 레저단지입니다. 만흥동 만성리 해변 인근에는 국내첫 미디어 아트 전용 전시관이 이달 말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수 밤바다의 이미지와 컨셉을 화려하게 재창조한 8개의 전시관과 함께 별도의 공간에는 지역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미디어 아트 독립관으로서 여수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스마트 관광도시다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앞으로 여수시 문화 콘텐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또 해양공원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 데 이어 낭만포차 바닥면에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스마트 관광은 콘텐츠와 인프라, 서비스, 교통과 데이터의 연계가 핵심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스마트 관광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수 고흥간 섬섬 여수길에는 기존에는 콘텐츠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더섬 힐링 쉼터라는 공간을 조성을 해서 여수시는 특히 이 같은 관광 콘텐츠 확충과 함께 실제로 관광객을 맞는 지역 관광업계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 르네상스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순천 아랫장 야시장이 2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순천시는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아랫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야시장 먹거리 매대와 공연에 필요한 시설 정비를 마친 뒤 내일부터 야시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첫 개장한 아랫장 야시장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그동안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순천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광양 지역에 국립탄소저감연구소를 설립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는 오늘 하동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제7대 회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승인과 COP33 유치, 도시 정원협의체 구성, 내년 하동 세계 차 엑스포 동참 등 6건의 협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남중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제를 내년에는 남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울 철새 흑두루미는 매년 러시아에서 남하해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3,3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아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철새 무리가 순천만 일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도 다른 철새와 뒤섞여 농민들이 남겨놓은 벽실을 먹고 있습니다. 봄, 여름에 러시아에서 번식하는 흑두루미는 겨울엔 동아시아에 내려와 월동하는 겨울철새입니다. 올해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는 3,300여 마리. 지난 1999년 80여 마리가 발견된 이래로 순천만 흑두루미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역대 최고 개체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개체수가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4대강 사업으로 기존 월동지였던 낙동강 모래톱이 물에 잠겨버리면서 흑두루미들이 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순천만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들과 함께 순천만 일대 280여 개 전봇대와 가금류 농가, 주택들을 이전하는 등 흑두루미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배설물이 자연스럽게 토양에 쌓이게 되겠죠. 바로 땅이 비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두루미의 서식 요건을 좋아하는 다른 새들도 같이 개체수가 증가한 것을 보고 순천시는 앞으로도 순천만 일대의 농경지를 자연 습지로 복원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경도 진입도로 예산 삭감을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경도 연륙교 공사는 국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이 취소된다며 관광 활성화와 주민 수건 해결을 위해 의회가 예산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관광발전 범시민운동본부와 대경도 발전협의회, 국동자생단체 회장단도 경도 연륙교는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각각 성명서와 입장문 등을 발표했습니다. 광양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1,300여 가구를 기록하고 있는 광양시에 대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시 동지역과 광양읍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양부동산 업계에서는 하나의 자치단체에 이중으로 적용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전남 서부와 광주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여수가 6에서 11도, 순천이 3에서 10도, 광양도 4에서 11도, 고흥은 3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4에서 9도, 목포는 7에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곳에 따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는데요. 주말이 지나면서 아침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접어들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도로에서 갑작스런 접촉사고를 당해 그 피해 현장을 살피던 5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같은 트럭에 다시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트럭 운전자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저녁 전남 장흥의 한 왕복 2차선 국도. 1톤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마주오던 택배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택배 차량은 갓길에 멈춰섰고 이를 목격한 승용차도 택배 차량 앞에 멈춥니다. 택배 차량 운전자 57살 A씨와 목격자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 불과 2분 뒤 갑자기 같은 트럭이 다시 나타나 A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1차 사고를 낸 후 목적지 방향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다시 차를 유턴해 올라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68살 B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가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는데 막막했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 벌어졌는지. 심지어 사고 직후 B씨의 아내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사고 난 차량을 타고 현장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조사관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하며 한 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수상에서 광양에 위치한 잡스퀘어와 함께 지역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 디지털 고용 체계에 발빠르게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전남도 내 수출 유망 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수출 관련 7개 유관기관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오늘 전남지방우정청과 세관,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 관련 6개 유관기관과 전남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관 간의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난 30일부터 도내 67개 기업과 66곳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줌과 유튜브 라이브로 연결해 온라인 수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의 매출액과 수출액이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최근 공장장협의회 소속사 3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산업 동향과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53조 5,903억 원, 수출액은 182억 달러로 매출은 12조 원, 수출은 138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또 지방세 납부액은 1,111억 원으로 2019년보다 줄었고 지역 구매액은 2조 2,706억 원으로 2019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광양 지역의 전남 금속 가공 열처리 관련 중소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담당할 센터가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익신산단에 개소한 금속 가공 열처리 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 착공한 뒤 1년여에 걸친 공사 과정을 거쳐 진공 열처리 등 열처리 장비와 중대형 시제품 제조 공정 중심의 장비를 갖추고 지난 5월부터 시험 가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는 전남 유일의 열처리 분야 특화센터로 열처리 산업 기반 구축과 인재 육성, 연구개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학비연대 파업으로 전남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 소속 전남 지역 노조원 8,912명 가운데 153명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전남 지역 2개 학교가 각각 급식과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조리사와 방과후 강사 등이 소속된 학비연대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 2017년 기준 7,500만 2천 톤에서 오는 2050년 1,500만 1,000톤으로 80% 감축할 목표로 도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섭니다.